부동산을 매매할 때 41억 원에 매매를 하되 36억 원만 미리 받고 5억 원은 나중에 이자를 주기로 하는 계약은 마치 두 개의 계약을 하는 거랑 같습니다. 하나는 매매 계약, 하나는 소비대차 계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여 차용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면은 이 계약은 이 계약대로 문제가 없어야 하고 이 계약은 이 계약대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5억 원을 빌려주는 계약이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5억 원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담보는 보통은 부동산에 대한 1순위 담보권이 될 거고요. 아니면은 정말 자력이 있는 사람의 연대보증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1순위, 예를 들어서 이 특정 X라는 건물의 2순위 담보권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그 경제 상황이라든가 낙찰률 이런 거를 봤을 때 60에서 70%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40억에 60%면은 2억 24억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선순위가 30억이 잡혀져 있다라면은 이 순위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40억에 70%면 28억 원입니다. 28억 원인데 여기에 30억 원에 1순위가 잡혀 있다면 2순위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2순위는 담보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무담보 대여입니다. 무담보 대여는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연대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보증도 자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만 의미가 있는데 자력이 없더라도 젊은 사람 또는 젊은 남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안 걸고 공식적으로 일하지 않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5억 원을 갖고 5억 원을 다른 데서 차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이 돈도 지불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돈을 차용할 수도 없는 능력의 사람이라면 이 돈을 담보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겠죠. 그럼 이 돈을 차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고 이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즉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기한테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이 이자가 만약 높다 하더라도 이 5억 원에 대한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험상으로는 거의 90%에 육박하는 확률입니다. 이자를 예를 들어서 12%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자 12%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돈을 5억 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서 이자 12%를 주고 꺼올 수 있다라면, 혹은 11%를 주고 꺼올 수 있다라면, 혹은 10%를 주고 꺼올 수 있다라면은 그 돈을 꺼와서 여기다 갚는 게 이익이겠죠. 여기다 12%를 내는 것보다. 즉 이 사람은 어디에서 돈을 10% 이자 10%나 주고서 이렇게 큰 이자를 주고서도 꺼올 정도의 신용이 안 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이 사람은 신용도 바닥이고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5억 원을 거저 빌려달라는 겁니다. 이런 계약을 할지 말지는 명확한 겁니다. 그리고 대안으로서는 이거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임대를 하고 돈이 마련이 되면은 그때 매매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좀 복잡한 계약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